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싶네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 듣고 이때까지 미신 같은 거 다 안 믿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남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무당일을 하고 계세요. 연애하기 초반부터 알고 있었고, 연애하면서 남편 집에 자주 놀러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했던 사이라 놀라지 않았죠. 처음에 남편의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조금 놀랐어요. 왠지 제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다 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다 꿰뚫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 뵀을 때는 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혼자 컸어요. 보육원에서 살다가 성인이 되고 바로 혼자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혼자 힘들게 어찌 살았니?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가정사를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면 다들 위로는커녕 싸늘한 시선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부모님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은 익숙했어요. 그런데 남편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처음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위로를 받는데 감정이 북받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남편과 어머니는 둘 다 당황하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셨지만 아마 제가 행복해서 운 거를 아실 겁니다. 저희 속내를 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무당인 어머니 때문에 걱정도 많고 두려웠지만 제가 숨긴 내용을 다 알고서도 보듬어 주시는 어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좋은 말도 더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어떤 선택 앞에 놓여 있으면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미래 예언도 비슷하게 해주셨죠. 정말 어머니 말대로 하면 그런 결과가 나왔고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항상 제가 선택하고 후회할 때가 많았는데 어머니를 알게 된 후로는 그런 적이 없었죠. 결혼 전엔 어머니는 매일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죠. 솔직히 저는 결혼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 일이 너무 좋았거든요. 결혼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또 마음속으로 남편과의 결혼을 뜸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역시나 남편의 어머니는 제 속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아가, 너 걱정하는 거 다 아는데 우리 아들과 나는 그런 거 다 상관없다. 너 하고 싶은 거 막을 생각 없고 돈 좀 부족해도 상관없으니까 얼른 결혼하자. 제 손을 잡고 이런 따뜻한 말을 해주시는데 눈물이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이런 시어머니를 만난 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천천히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저희 둘 다 직장인이어서 결혼 준비를 할 시간이 너무 빠듯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 결혼에 관심을 쏟으시더군요.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시간에는 혼자서라도 백화점이나 웨딩샵에 가서 정보도 얻으시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이 퇴근하면 그날 하루 동안 자신이 수집한 정보들을 다 설명해 주시고 고르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그 모습이 단순히 시어머니가 얼른 저를 며느리 삼고 싶어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다 골라서 선택만 하면 되니까 저도 좋았고 남편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휴, 빨리 결혼하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 잘 지켜줄 수 있겠네. 그 말을 듣고 혼자 머릿속에서 오랜 고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저에게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찝찝한 감정에서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고, 그리고 시댁에서 같이 살았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를 늘 살뜰히 챙겨주시고 보듬어 주셨기 때문이죠. 결혼 후에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변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서 초반에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역시나 저희 시어머니는 다르더라고요. 결혼 전과 똑같이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언도 해주셨고 밖에서 일을 하는 것도 칭찬해 주셨죠. 솔직히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시댁살이가 너무 편했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은 다 좋았지만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초반에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느라 아이 갖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3년차, 4년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주위에서도 아이는 안 갖냐고 많이 물어보더군요. 가족들 중에서 아이를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이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확실히 아이를 가진 부부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드디어 아이를 정식적으로 갖기 위한 계획을 열심히 세웠죠. 하지만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갖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저와 남편이 검진을 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일반 남성들에 비해서 임신시킬 확률이 적은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신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놀랐고 그때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시험관이라는 것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주말마다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고 시험관도 해보면서 간절히 임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시험관 시도 끝에 기적적으로 제가 임신이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축하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가 임신 소식을 아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저와 남편은 집에 가서 기분 좋게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더니 시어머니의 반응이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되게 당황하시면서 좋아하지 않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누나를 굴리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바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때는 너무 기쁜 마음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임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낳으려면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하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쉽게 간두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시어머니가 임신 소식을 알고서도 좋아하지 않으셨던 게 육아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둘 다 직장을 다니니까 낮 동안 손주를 시어머니가 돌봐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런 걱정을 안겨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육아가 중요했기 때문에 일을 관두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있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니까 싱숭생숭 하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거의 만삭일 때였고 시원섭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출산을 했고 아이도 너무 건강했어요.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육아만 했고 다행히도 남편이 퇴근을 하고 와서 저와 교대를 해주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좋아하셨지만 그닥 반기진 않더라고요. 출산 전보다 무당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손주를 낳으시면 시댁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 않나요? 무언가 숨기고 계시는 것처럼 저와 아이를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점점 커갈 때마다 확신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도대체 시어머니가 왜 저희 아이를 싫어하시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지만 대화가 끊긴 지도 너무 오래되었고 중간에서 남편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드디어 말문을 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날은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가 같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드시는 와중에 갑자기 근데 너희 둘 사이에는 아이가 나올 수 없는 궁합인데 어떻게 임신을 했니? 며느라,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아이 다른 남자 아이 아니니?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손사래까지 치면서 부정했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쳐다보는데 남편도 말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무당이고 지금까지 하셨던 말들이 다 적중했으니까 이 말도 믿는 것 같았죠. 저는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어떻게 다른 남자애를 와서 당당하게 우리 집 애라고 하니?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나 무당인 거 알지? 나 속일 생각 하지 마라. 라고 하시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시어머니를 따라 같이 나가면서 당신 정말 그랬던 거였어? 어쩐지 우리 애가 나랑 하나도 안 닮았더라. 라고 했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채로 그 자리에서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맹세코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가진 적도 없고 저희 아들은 무조건 남편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시어머니의 말 때문에 난리가 나고 말았죠. 상황 파악이 도저히 되지 않았고 어떻게 저의 결백을 주장할지 생각했습니다. 혼자 투벅투벅 집으로 걸어갔더니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친자검사 하자. 아무리 봐도 나랑 전혀 닮지 않았어. 어떻게 시어머니 말 한마디만 믿고 저한테 그러는 걸까요? 아내인 제 말은 전혀 믿어주지 않으면서 무당인 시어머니 말만 철석같이 믿으니까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는 저를 많이 닮았어요. 외적으로는 저를 닮았지만 성격적으로는 남편과 아주 판박입니다. 그런데 아주 다른 점만 보려고 작정하고 보니까 당연히 그러게 보이겠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갓난아기의 머리카락을 뽑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이가 만약 친자면 저와 아이한테 용서는 어떻게 구할 건가요? 아이가 친자라고 나왔다고 해도 이미 남편한테 생긴 배신감은 어떻게 못할 것 같았죠. 한 집에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친자 검사를 거부하니까 오히려 아이가 다른 사람의 자식인 걸 확신하더라고요. 제가 당당하지 못해서 친자 검사를 피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며칠 동안 계속 남편과 냉전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와도 물론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미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이가 자신들과 상관없다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지 아주 막대하는 겁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친자가 아니라고 단정을 지었는지 아이가 울면 저놈은 어떤 자식이길래 맨날 울어? 당장 애 재워! 라며 막말을 하기도 했고 아이가 자신의 앞에 있으면 발로 툭툭 치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친자 검사를 해줄까도 생각했지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한동안 집안에서 아이는 저 혼자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바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확실히 여자의 촉은 정말 무시 못하나 봐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벗어둔 양복 자켓 주머니에서 여자의 립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숙박업소를 간 영수증도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아예 대놓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 그 여자와 연락도 하고 가끔 전화도 했죠. 정말 여자로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수치심도 들었습니다.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아이를 그들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데 제가 도저히 거기서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어서 거기서 살았지만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친자검사도 할 테니까 이혼 서류도 같이 제출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그렇게 하자고 했고 저는 그날 새벽 자고 있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머리카락이 얇고 많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그걸 뽑고 있으니 너무 슬프더라고요.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휩쓸리고 남편의 불륜을 대놓고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으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눈물이 안 날 수 없겠더라고요. 그날 머리카락을 뽑고 이혼 서류에 남편과 저 둘 다 도장을 찍은 뒤 해가 뜨자마자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자검사도 의뢰했죠. 저희는 그렇게 갈라섰고 아이는 제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전에 일하던 곳에서 친하게 지낸 언니가 빈 방이 있다고 잠깐 살라고 해주셨기에 거기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 친자검사 결과는 몇 주가 걸린다고 했고 바로 시댁으로 결과지가 배송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편하고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집주인 언니도 아이를 키워봤던 경험이 있어서 저를 많이 도와주었고 조언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동안 결과지를 보고 자신의 친자가 맞다는 것을 보았는지 남편에게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할지 뻔히 보였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던 것 같아요. 남편 없는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고 일도 새로 시작하면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저는 유모차를 끌면서 아이와 함께 동네를 산책 중이었어요. 주말이었고 날씨도 좋아서 밖에 나가기 딱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본 카페에서 전 남편을 보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은 다른 여자와 단둘이서 하하호호 하며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보자마자 그 사람이 다른 여자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남편과 저는 눈이 마주쳤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달아나려고 했지만 유모차 때문에 빨리 가지 못했어요. 전 남편은 저를 보고 바로 카페에서 뛰쳐나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혼하고 거의 1년 만에 본 전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살도 많이 빠지고 사람이 많이 수척해졌더군요. 전 남편은 저를 붙잡자마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모든 비밀을 알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솔직히 무슨 비밀인지 궁금은 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먼저 술술 말하더군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이 임신을 시킬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임신한 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까진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뒷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카페에서 여자와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던 건 시어머니가 주선해준 자리라고 해요. 저와 이혼하고 시어머니가 다른 여자를 만나라면서 소개팅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그럴 겨를도 없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어서 거부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해요. 너 기센 여자 만나야 살 수 있다니까? 시어머니는 매번 인상이 세고 성격이 날카로운 여자들만 전 남편에게 주선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시어머니가 며느리 삼고 싶은 인상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한테는 예전부터 안 좋은 귀신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귀신을 떼려면 다른 여자를 붙여서 그 여자한테 귀신이 옮겨가도록 하던지 아니면 기센 여자를 찾아서 조금이나마 전 남편이 힘들어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가 약하다 보니 저에게 귀신을 옮겨주려고 저를 며느리로 삼은 거라고 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저희 집 조상들이 저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은 저에게 옮겨붙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 집 대대로 결혼한 여자들이 기가 세면서도 성품이 너그러운 사람들이라 남편을 지켜줬는데 저는 기가 너무 약해서 귀신을 떠넘기는 방법밖에 없었대요. 실제로 전 남편의 할아버지도 기가 약한 사람들만 만나서 결혼을 3번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에게 붙은 안 좋은 귀신을 떠넘기지 못했고 지금은 남편을 지켜줄 기센 여자를 찾고 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결혼 전에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났어요. 저에게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잘 지켜줄 수 있겠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런 검은 속내가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저를 살뜰히 챙겨주시던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자기 아들에게 붙은 귀신을 저에게 떠넘기려는 생각을 하고 계신 줄 몰랐죠. 저는 너무 놀랐고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고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가 싶네요. 아마 제 조상님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결혼 신중하게 잘 생각해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이런 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은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고 전시댁과 연락 한 통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꼭 행복하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